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만능 해결사로 거듭나고 싶은 분들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설계단가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산출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때리 기사 때는 어찌어찌 넘어갈 수 있겠지만 평생 그 수준으로 머무르고 싶진 않잖아요. 힘든 노가다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어렵게 배울 필요 없이 쉽고 스마트하게 만든 기술자가 되는 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죠. 부하 직원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일해주면 제가 편하고 팀 전체의 효율도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수가 없다고 돈 버는 일을 못할 리가 없죠. 그래서 설담연구소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요. 열정만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가능합니다. 쉽게 배우고 크게 돈 버는 기술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가 너무 자랑만 했나요?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으로 설계단가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설 프로젝트의 핵심이자 비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단가를 어떻게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출하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특히 우수 처리를 위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흉관, 그러니까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부설하고 접합하는 단가를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이 과정은 단순히 흉관 단가를 아는 것을 넘어 모든 건설, 자재와 공종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매년 품셈이 바뀌고 새로운 품들이 많이 생겨나도 오늘 알려드리는 산출 방법을 알고 있으면 대한민국의 어떤 단가든 척척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이 근거들을 어떻게 찾고 해석하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설담연구소 구독으로 더 많은 알찬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D250 흉관 부설 및 접합의 단가 산출 과정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흉관의 일일 시공량은 20본입니다. 20본을 시공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원과 장비는 배관공 2명, 보통 인부 1명, 그리고 양중 장비 1대입니다. 2024년 표준 품셈이랑 좀 달라진 것 같다고요? 맞아요. 예리하시네요. 2024년에는 크레인으로 되어 있던 게 2025년에는 명칭이 양중 장비로 바뀌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건 바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적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건설 현장은 늘 변화무쌍하고 기술 발전도 빠르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이 현재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품셈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되는 것이죠. 만약 6W 굴삭기나 10 굴삭기로 시공했다면 그 시공한 굴삭기로 변경해서 단가를 산출하라는 뜻이죠. 사실 현장에서 흉관 부설할 때 크레인 잘 안 쓰잖아요. 실질적으로 95%는 굴삭기 장비로 시공합니다. 비현실적인 장비 적용을 빼고 현장의 현실적인 장비를 반영하라는 뜻에서 양중 장비라는 명칭을 넣은 거예요. 정말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한 변화죠. 이처럼 건설 단가 산출은 단순히 숫자, 노름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흉관 부설 및 접합의 단위는 1엠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단위를 1엠로 해야 실제 시공, 연장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1본 단위로 계산하면 1.2본, 3.5본 같은 소수점 단위가 나올 경우 정산이 복잡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사는 미터엠 단위로 정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위를 통일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니 꼭 1엠로 단위를 변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적용할 노임은 2025년 하반기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 노임 단가는 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발표되니 해당 공사 시점에 맞는 최신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중 노임 단가는 직종별로 세분화되어 있으니 배관공, 보통 인부 등 해당 직종의 정확한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럼 노무비 산출부터 시작해볼까요? 먼저 배관공 노무비입니다. 1일 20본 시공에 배관공 2명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흉관 1본은 2.5M이죠. 이걸 1M로 환산하려면 배관공 2명 20본 2.5M로 계산해야 합니다. 즉 0.042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5년 하반기 배관공 수도 단가 25만 7,390원을 곱하면 1M당 배관공 노무비 4만 295원이 산출됩니다. 이 계산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인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0.042이라는 것은 1M 시공에 배관공이 투입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보통 인부 노무비입니다. 보통 인부 1명이 1일 20본을 시공하니 보통 인부 1명 20본 2.5M로 계산하면 0.02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5년 하반기 보통 인부 단가 17만 1,037원을 곱하면 1M당 보통 인부 노무비 3,420원이 산출됩니다. 이렇게 산출된 노무비는 단가 산출서에 다른 사람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줍니다. 엑셀 같은 프로그램으로 깔끔하게 표로 만들어두면 더욱 좋겠죠? 단순히 계산 결과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과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제3자가 검토할 때도 혼란 없이 이해할 수 있고 추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문의에 대해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꼭 단가 산출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1위대가 형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1위대가 역시 건설공사의 단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문서 양식이죠. 이것은 만드시는 분의 의향이나 해당 프로젝트의 요구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죠. 이제 기계경비 산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계경비는 1일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8시간 동안 1일 20본을 양중 장비를 사용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가정하에 우리는 시간당 시공량과 그에 따른 장비 투입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이 시공량을 표현해둡니다. 시간당 시공량은 1일 20본을 8시간으로 나누어 2.5본입니다. 즉 1시간에 2.5본을 시공하는 거죠. 그리고 2.5본을 2.5M로 나누면 1M 시공량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기계경비는 작업 효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현장의 실제 작업 효율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기존 2024년에 적용되던 기준으로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적용해서 만들어 볼게요. 일반적으로 800 이하는 10톤급 크레인, 900 이상은 15톤급 크레인을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B는 흉건의 규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과도하거나 부족한 장비 투입은 비용 낭비나 작업 효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재를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트럭 탑재형 크레인을 적용한 것이죠. 이러한 장비의 선택 기준과 적용 사유를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도 단가 산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신규 비목으로 굴삭기를 설계하고 싶다면 그때는 굴삭기 장비로 적용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공정에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장비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계 경비 산출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비의 시간당 임대료, 운전 경비, 수리비 등 다양한 요소들이 기계 경비에 포함됩니다. 유류대는 공사원과 통합관리 시스템 자료를 활용해서 만들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최신 유류 단가를 적용해야 정확한 경비 산출이 가능합니다. 유류 단가는 유가 변동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자료를 확인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이 자료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기계 경비 적용 기준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시간당 경비는 91,894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장비별 시간당 단가는 표준 품셈이나 건설 장비, 임대료 또는 해당 장비 공급업체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각 장비의 특성과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단가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단가 산출서를 만들면 끝입니다.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봐야 실력이 늘어나는 법이죠.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번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연습한 것입니다. 건설 단가 산출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실무 역량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공구 손료 및 경장비는 노무비의 2%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노무비의 합계 금액을 계산할 때 트럭 탑재형 크레인의 노무비는 제외해야 합니다. 순수하게 인력 시공품으로 계산된 노무비의 합계에만 2%를 적용하여 공구, 손료 및 경장비 금액을 산출한 것이죠. 많은 건설 기술자분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유의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구 손료는 작은 공구나 소모품의 사용 비용을, 경장비는 비교적 소형 장비의 사용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비율은 표준 품셈이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정해지지만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노무비, 기계 경비, 공구 손료 및 경장비까지 산출하면 최종 설계 단가가 완성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모든 과정들이 조금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남이 만들어 놓은 단가만 보고 베끼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원리를 이해하고 산출할 수 있는 맞는 건설 기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바뀌어도 새로운 품셈이 나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스스로 단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여줄 겁니다. 단순히 공정 하나하나의 단가를 계산한 것을 넘어 전체 프로젝트의 비용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는 곧 프로젝트의 성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글재주를 키워서 우리 건설 기술자분들이 업무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계 단가 더 이상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철담연구소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철담연구소는 건설 기술자분들이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단가 산출 방법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여러분의 워라밸과 실력 향상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유익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